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가족이기에 더 곤란해질 때가 있죠. 저도 이번에 정말 진땀나는 일을 겪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다 시원해지실 거예요. 혹시 듣다 보시면서 이런 상황 나도 알겠다, 공감된다 싶으시면 좋아요랑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 4년 차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이랑 신혼 초에는 큰 탈 없이 잘 지냈는데 요즘 들어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어요. 바로 제 남편이 너무 얹혀먹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친정 식구들과는 꽤 가깝게 지내거든요. 특히 제 남동생이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커피랑 디저트 위주로 파는 아담한 가게인데 인테리어도 예쁘고 맛도 좋아서 젊은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주는 곳이에요. 저도 종종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손님들 반응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 동생이 참 잘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뿌듯했죠. 근데 문제는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 제 남동생 카페를 너무 자주 가는데 그냥 자주 가는 정도면 괜찮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돈을 안 내고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가족이니까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싶었어요. 동생도 워낙에 성격이 좋고 또 가족이니까 웃으면서 매형 뭐 드실래요? 하고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걸 습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 먹고 난 뒤 커피 마시러 가자 하면 꼭 제 남동생 카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주문을 하고 계산대 앞에서도 지갑은 절대 안 꺼내줘. 동생이 처음엔 아무 말 안 하고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 알거든요. 손님들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그냥 공짜로 챙겨 먹는 게 은근히 눈에 띈다는 걸요. 일반 손님들은 다 돈 내고 먹는데 남편만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가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도 당당하게 야, 여긴 내가 자주 오는 단골집이야. 우리 처남 가게거든. 이러면서 친구들까지 데려와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음료며 디저트를 공짜로 챙겨 먹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혼자 공짜로 먹는 것도 민폐인데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공짜로 먹인다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동생은 성격이 워낙 착하고 참을성이 많은 애라서 겉으로는 늘 웃으면서 매형 또 오셨어요? 하면서 받아줬지만 그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님들 눈치 보이지, 장사하는 입장에선 재료값이니 인건비니 다 나가는데 공짜로 나가면 결국 자기만 손해잖아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리 조금 지쳐 있더라고요. 누나, 형이 자꾸 가게 와서 그냥 먹고 가니까 나 솔직히 힘들다. 나도 뭐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고 장사하는 건데 친구들까지 데려오니까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이고 솔직히 너무 곤란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제게 힘든 내색을 안 했거든요. 늘 괜찮아, 매형이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을 딱 마주 앉혔어요. 여보, 당신 처남 가게에서 공짜로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지.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더라.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했어?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랑 가서 먹으면 홍보가 되잖아. 사람들이 더 알게 되고 결국 처남 장사에 도움되는 거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홍보예요? 공짜로 먹고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차라리 돈을 내고 가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속이 뒤집혀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지? 동생이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자기가 당연히 받아도 되는 줄 아는 건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자기 행동이 문제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가족끼린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말문이 막혔죠.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또 친구들이랑 남동생 가게에 가서 이번엔 더 당당하게 자기 영업장처럼 떠들어댄 거예요. 야, 여긴 내가 맨날 오는 카페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얘기를 들은 동생이 드디어 더는 못 참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할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자기 친구들이랑 근처에서 모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제 동생 가게에 들른다고 했죠. 솔직히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동생 가게에 공짜로 가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라도 말리고 싶었어요. 여보, 오늘은 그냥 집 근처 다른 카페 가면 안 돼? 처남 힘들어 하잖아. 근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왜 그래? 가족 가게인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친구들 데려가면 오히려 좋잖아. 사람들이 여기 맛있다고 입소문 낼 거고 결국 처남 장사에 도움된다니까. 그 말에 전속으로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죠. 이미 동생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으니까요. 남편은 친구 3명과 함께 카페에 들어섰대요. 동생은 계산대에 앉아서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또 남편이 들어오는 걸 본 순간 표정이 딱 굳더래요. 겉으로는 어서 오세요 하고 웃었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죠.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친구들을 이끌고 창가 자리로 갔어요. 야, 여기 분위기 괜찮지? 내가 맨날 오는 단골집이야. 걱정하지 말고 메뉴판 보고 아무거나 시켜.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친구들이 눈치를 보면서 야, 그래도 돈은 우리가 내야지 했는데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큰 소리쳤죠.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처남이 하는 가게라니까. 다 내가 말하면 알아서 돼. 그냥 편하게 먹어. 순간 다른 손님들도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남편 일행을 흘끗 쳐다봤어요. 남편은 그 시선마저 즐기는 듯 마치 자기가 가게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동생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꾹 참으면서 주문을 받았어요. 남편 일행은 커피 4잔에다 디저트까지 푸짐하게 시켰죠. 근데 계산대에 올 때도 남편은 지갑은커녕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당연히 돈을 낼 생각을 안 했어요. 동생은 속으로 수십 번을 생각했대요. 오늘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진짜 말해야 하나. 그동안 가족이니까 참았던 게 쌓이고 쌓여서 더는 못 버티겠더래요. 결국 커피와 디저트를 내주고 남편이 큰 소리로 떠들며 자리를 잡는 걸 확인한 뒤 동생은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쓱 뽑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당당히 남편 자리로 걸어가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형, 이제는 진짜 말씀드려야겠어요. 남편은 영수증을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런 게 다 뭐야? 그러자 동생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형, 가족이라서 그동안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가족이면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더 도와주는 거잖아요. 손님들도 다 지켜보는데 형이 이렇게 하는 거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카페 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다들 눈치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고 남편 친구들도 얼굴이 붉어졌죠. 남편은 당황해서 헛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여기 자주 와주고 친구들도 데려와 주는데 그게 다 홍보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손님들 이렇게 안 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 동생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손님이 와서 먹고 가려면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공짜로 먹고 가는 건 손님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장난으로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 걸고 하는 건데 형이 이렇게 계속하면 저한테는 상처예요. 남편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우리 그냥 계산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내 처남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괜히 눈치 주는 거잖아. 근데 남편은 체면 때문에 더 오기 부렸어요. 아니야, 내가 오늘 다 알아서 한다니까. 괜히 부담 주지 마. 원래 가족끼린 이런 거야. 그 말에 친구들이 한숨을 내쉬었고 동생은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형, 오늘은 반드시 계산하고 가세요. 이번까진 제가 참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형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 주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당당하게 굴었는데 정작 동생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주변 손님들은 속으로 잘했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은근히 동생 편이라는 기운이 느껴졌죠. 남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야, 내 처남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 다 어른인데 이 정도는 내고 가자. 괜히 우리도 민망하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도 끝까지 체면 때문에 버텼어요. 하지만 처남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던졌죠. 형, 가족이면요. 더 아껴주고 더 챙겨주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제 체면 구기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반드시 지갑 꺼내세요. 그 순간 카페 안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결국은 억지로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정말 씁쓸하고 초라했어요.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고 체면은 다 구겨졌고 친구들 앞에서까지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큰 변화를 맞게 되죠.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말수가 확 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내가 뭐 잘못했냐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쳤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저도 굳이 먼저 말은 안 했습니다. 이미 친구들 앞에서 충분히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저까지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 괜히 더 변명하고 꼬일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저녁도 대충 먹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어요. 저는 일부러 가만히 두었죠. 사람은 때로는 크게 깨달을 기회가 있어야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조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어제는 내가 좀 창피했네.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난 그냥 장난처럼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그런 거였어. 진짜 처남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나도 알아. 당신이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결과잖아.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족이라서 더 상처가 된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친구들 앞에서 당한 그 창피가 마음에 크게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 남편은 정말 확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친구들이랑 또 처남 가게로 갔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모임 있는데 처남 가게 가도 될까? 가면 꼭 내가 계산할게. 그때 전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전엔 당연히 공짜로 먹는 게 습관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계산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은 이후로 가게에 가면 일부러 비싼 메뉴를 시켜서 계산하고 왔어요. 심지어 제 동생 몰래 친구들 계산까지 다 해주기도 하고요. 매형,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요. 하고 동생이 말하면 남편은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야, 장사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동안 신세 많이 졌잖아. 하고는 웃어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처남가게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랑 대화하다가도 야, 우리 처남가게 진짜 커피 맛있다. 요즘 웬만한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낫다니까. 한번 가봐라. 하면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회사 단체 회식 후에 단체로 디저트 먹으러 처남 가게를 데려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계산을 도맡아 했어요. 처남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누나, 형 진짜 변했다. 어제는 회사 사람들이랑 와서 싹 다 계산하고 갔어. 난 그냥 당연히 또 공짜일 줄 알았는데 이번엔 달라서 깜짝 놀랐어.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람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진심으로 느낀 창피와 깨달음이 있으면 확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남편 특유의 뻔뻔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놀리듯 야, 너 예전엔 맨날 공짜로 먹더니 이제는 완전 VIP 손님 다 됐다 하면 남편은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말해요. 에이, 그땐 내가 좀 철이 없었지. 지금은 다 달라.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 있죠. 예전 같으면 듣기 싫었을 텐데 요즘은 그 말이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바뀌었으니까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요. 남편도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죠. 그리고 제 동생도 이제는 훨씬 편안해졌어요. 형부가 가게에 와도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든든한 손님이 되어주니까요. 오히려 형부가 주변에 홍보해줘서 가게가 더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있지 않으세요? 가족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얻어가고 배려는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가족이라서 더 상처가 된다는 걸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처럼 큰 망신을 당해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예의는 꼭 필요하다. 이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이에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들으시면서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그리고 맞아, 가족이라고 해도 당연한 건 없어 하고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사이다 사연,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